최근 대만에서 중국이 70년 동안 강조했던 타이완이란 이름을 버리고 국명을 바꾸려고 하자 중국은 항모 전단을 대만 영해에 투입해 군사적으로 압박하면서 양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국가들의 연합체인 쿼드에 한국이 참가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정작 중국은 한국의 반응을 살피고 예의주시하면서 대만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과 대만 모두 중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고 미국과 맞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국가들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가볍게 밀어버릴 수 있는 대만과는 달리 최상위 지역 강국인 한국은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동남아에서만 부유한 지역일 뿐 국가 GDP에서 20위 안에도 못 드는 대만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중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이 대만과는 달리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자신들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으로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고 자위대에 머무는 일본이 아닌 준수한 경제력과 강한 군사력을 내세워 동아시아의 지역 강국으로 평가받는 한국과 대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에 쿠데타를 일으킨 중국 공산당은 국공내전에서 승리해 국민당을 몰아내고 지금의 중국을 건국했으며 자신들이 합법적인 정부라는 하나의 중국을 전 세계에 강요해 대만은 상임이사국은 물론 유엔에서도 탈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에게 대만은 중화 대륙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자신들의 정통성에 어긋나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한국은 미국의 대중 포위망을 돌파하고 태평양으로 진출해 동아시아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의외로 대만은 한국을 라이벌로 인식하며 현지 언론들은 한국의 부정적인 모습만을 강조해 자신들의 우월함을 자랑하지만 양국의 국력과 위상은 격차가 압도적으로 벌어졌으며 대만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한국의 하위 호환에 불과합니다. 2010년대 이후 선진국 중 유일하게 2%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9위의 GDP를 보유한 한국과는 달리 대만은 GDP에서 동남아의 맹주인 인도네시아의 절반에 불과하며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50%를 넘어섰는데요. 애초에 한국은 대만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중국의 경제 보복인 한한령을 끝내 극복하면서 중국을 경악시켰으며 한일 무역 분쟁에서도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한국을 길들이려 했던 일본을 오히려 참교육시키기도 했습니다. 한때 한국과 대만은 일본의 뒤를 이어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어로 불렸으나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대만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을 압도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언급하길 꺼려합니다. 당장 한국은 최상위 지역 강국들의 모임인 믹타이 창설국이자 수장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최근엔 미국과 영국이 강대국들의 모임인 G7의 가입을 제안할 정도니 대만에선 불안과 질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사력에서도 한국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괴물 집합소인 동북아에서 주변국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확실하게 동기어진을 노릴 수 있는 강한 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 육군은 아시아 최강을 두고 중국과 다툴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반면 대만 육군은 2019년에서야 미국의 승인하에 3세대 전차를 처음 보유할 정도로 전력이 매우 초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상전의 왕자인 전차에서 한국 육군은 세계 최강급 전차인 K2를 필두로 3.5세대 전차를 1500대 이상 보유했지만 대만 육군은 M1A2 120대를 제외하면 2세대 이하급 전차들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과의 격차가 압도적입니다. 포병 전력에서도 한국 육군은 세계 최강급 자주포인 K9과 국산 다연장 로켓인 천무 수천문을 운용하고 있지만 대만은 미국에서 도입한 팔라딘 자주포 수백 문과 구형 견인포가 전부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신뢰입니다. 유사시 한국 육군은 한반도와 일본을 담당하는 중국의 최정예 부대 북부 정구를 상대로도 확실하게 승리를 장담할 수 있지만 대만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 없이는 3일 안에 중국이 본토 전체를 점령할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했는데요. 오죽하면 대만 네티즌들이 SNS에 러시아를 제외한 유라시아 최강의 군단 제7기동 군단의 자국 파병을 요청한 사실이 대만은 물론 한국과 일본, 중국에도 널리 알려지고 언론에서도 집중 보도하면서 대만 정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1980년대에 대만 해군은 16척의 호위함을 도입하는 사업에서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한국의 울산급을 선정했지만 당시 대만보다 못사는 나라의 군함을 왜 도입하냐는 언론과 국민들의 반발에 프랑스의 라파에트급으로 전환했습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은 대만의 일방적인 취소에 큰 손해를 봤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현재 세계 최대의 조선사로 성장했으며 프랑스 방산업체의 뇌물로 라파에트급을 도입한 대만은 현재 군함 건조 능력을 상실한 걸 넘어 조선업 자체가 완전히 망했는데요. 한국 해군은 현존 최강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급 3척을 필두로 22척의 방공 구축함과 호위함을 보유했지만 대만은 1980년대에 미 해군에서 퇴역한 페리급과 키드급, 라파에트급 구축함 20척이 전부입니다. 잠수함 전력에서도 한국은
한국은 SLBM을 탑재한 신형 잠수함인 안창호급을 필두로 20척의 잠수함을 보유했지만 대만은 1980년대에 건조한 구형 잠수함인 해룡급과 텐치급 4척이 전부이기 때문에 한국 해군에게 압도적으로 열세입니다. 한국 해군의 최강의 창인 제7기동전단은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러시아 해군도 위협적인 전력으로 경계하고 있지만 대만 해군은 거의 모든 함정이 노후화가 심각해서 중국을 상대로 자국 영해를 사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공군에서도 한국은 다수의 4.5세대 전투기와 스텔스기인 F-35까지 보유해 세계 8위의 전력으로 평가받지만 대만 공군은 4.5세대 전투기인 F-16V 200대가 전부이기 때문에 한국에 비하면 한참 열세인데요. 최근 한국이 KF-21을 개발하면서 시제기를 공개했을 때 대만에선 자신들이었다면 개발비가 훨씬 적게 들었을 거라고 언급했지만 정작 대만은 수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FA-50에게도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증거를 개발하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한국을 대만처럼 무시하지 못하고 심지어 일본보다 훨씬 위협적인 국가로 경계하는 이유는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과 동기어진을 노리는 것이 가능한 세계 3위의 미사일 전력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국은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해도 무려 2000발의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보유했지만 대만은 사거리가 160km에 불과한 슝펑 순항 미사일 수백 발이 전부이기 때문에 중국 본토 타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사시 한국은 수도인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경제의 핵심인 동북지방을 타격해 확실하게 초토화시킬 수 있으며 중국의 방공 전력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수천 발의 미사일 비를 전부 요격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한국은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최근엔 최신 미사일인 현무포를 개발해 공개했는데 놀랍게도 현무포의 파괴력이 전술핵과 대등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에서도 탄식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대만의 한국군 파병 요청에서도 네티즌들이 현무 미사일을 강조했을 정도로 이미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매우 유명하고 위협적인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만은 아직도 한국을 라이벌로 인식하며 한국이 자신들보다 뒤처졌던 과거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미 한국은 강대국의 반열에 합류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대만과는 달리 진정한 자주 국방을 목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